회사를 이제 다니다가 보면 진짜 아니다 싶을 때가 있지. 근데 회사가 진짜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회사에서 우리 동료들한테 사랑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적이든 성격적이든 결과잖아.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회사가 진짜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혼자 약간 좀 고립된 생활을 하는데 회사가 진짜 아니다 하는 거면 그 사람이 진짜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은 결과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해 1년 먹었네, 또. 그러니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네. 퇴사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이제 연초가 되면 연봉 협상을 하고 성과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 실적에 따라서 재직자들이 느끼는 좀 상실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력직 이직 시즌이 2월에서 3월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월급이 작다, 배운 것도 없다, 회사 전망도 별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를 텐데 정말 이 이유만으로도 퇴사 결심하는 게 맞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하지. 회사 월급이 작고 배울 것도 없고 전망도 없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직 시장이라는 게 연봉 협상하고 그 석상함과 성과급을 받는 1월, 2월 달 그때 소급해서 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때 이후에 이동 많이 하거든. 이제 열받는 거야. 고생했는데 막 그 대가는 안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월급이 적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대부분 하지만 월급감 많이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있나? 없을걸? 저 큰 기업 다녀도 월급이 많다고 이야기 안 할걸? 맞아요. 누구나 그런 거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내가 그 월급을 받는 만큼 회사에 뭘 만들어줬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눈에 보이겠지만 비매출 부서라 하더라도 내가 이 월급 받는 만큼 회사에 뭘 해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배울 게 없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복리후생 중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일부 있잖아. 뭐 독서 같은 경우도 아주 사소하지만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물론 없는 기업들도 많지만 근데 없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극악한 난이도의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극악한 난이도의 근로시간이 있는 기업보다는 여건이 괜찮다는 말인 건데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개발할 시간도 되었을 텐데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눈치 못 챈 건 아닐까? 너무 당연하다고만 여기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회사 전망이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회사 전망 괜찮은 데가 어딨니? 모든 회사가 전망이 안 좋아 지금. 주식 지금 떨어지는 거 봐. 회사 전망이 안 좋은 거 대비해서 나는 전망 좋은 놈인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직할 때의 그런 핑계, 그런 속상함이긴 하지만 한 번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다른 회사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걸까요? 무작정 다른 회사 가면 잘 될 거라는 가정은 아주 위험한 행동일 것 같아. 우리 회사에서의 지금 여건 때문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딴 회사는 본인이 우리 회사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나마 조금 해볼 만한 게 우리 회사는 매출이 떨어졌어. 근데 저 회사는 매출이 좀 늘고 있어. 그러면 그래도 떨어지진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적어도 그냥 뭐 퇴사를 먼저 하고 딴 데 가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표 먼저 던지고 나서 이제 밖에 쉬다가 막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데 그게 취업이 잘 되나 그게?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수많은 경쟁자들과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을까? 그것도 대비를 해봐야 돼. 왜냐면 노동시장이 풀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해야 괜찮은 기업이 보여서 지원했을 때 내가 유리할 거잖아. 근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회사 웬만하면 잘 그만두지 말라고 집 밖에 추우니까 집에 있으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을 때 경쟁력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진단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건 또 쉬운 건 아니다. 특히나 이제 경력 한 3년차, 5년차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당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때 조금씩 이제 그 충격을 받고 또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들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해. 그렇다면 회사가 나를 제대로 성장
성장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가 더 많은 교육이나 기회를 줬다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커리어에 대한 사다리를 잘 연결해서 이제 하는 회사가 있지.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다 어렵잖아. 아마 그런 게 후순위로 좀 밀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회사가 나에 대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방통행이 아니야. 회사가 다 떠먹여 주는 대로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고 성장을 했던 케이스도 좋은 케이스겠지만 지금 워낙 어렵기도 하고 회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회사가 나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그건 진짜 핑계라고 생각을 해. 성장하는 사람들이 회사 때문에 다 성장했나? 보통 성장하고 회사를 이직하고 떠날 때 회사가 잘해준 것보다는 내가 잘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은 안 된 것도 회사 핑계를 안 대야지. 나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섭섭해. 회사는 나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에서의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아니면 뭐 밖에 이제 프로그램도 보내주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갔다 온다든지 우리는 돈 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놀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뭐가 있나? 그냥 나는 월급 받고 회사에서 주는 일을 그냥 해왔나? 아니면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따로 노력한 게 있나? 그런 고민들 없이 회사만 마냥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가 나에 대한 성장을 안 지켜줬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는 회사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라는 것들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대표님 전망 얘기하셨는데요. 이 회사 미래가 없어 보여요 라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럼 판단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다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회사를 들어갈 때에는 그 전망 없는 회사를 누가 선택한 거냐?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여러 사람들 만났겠지. 결국은 선택을 한 거잖아. 그리고 싸우고 후회를 하는 거잖아. 회사도 똑같은 거지. 처음에 그렇게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케이스도 있어. 근데 만약에 다니다가 보니까 이 회사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 결국 딴 회사를 갔을 때도 또 그런 걸 마음을 느껴. 또 딴 회사 갔을 때도 만약에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회사가 전망이 없는 회사인가? 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전망이 안 좋다는 핑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은 언제 전망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전망 좋은 회사를 못 만나면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망이라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회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고위 관리로 키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핵심 인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핵심 인재가 보통 회사에 전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위해서 전념하거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땐 조금 아쉽긴 하지.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으면은 적어도 2, 3년 정도는 그래도 배우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자기 인지를 잘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눈에 띄는 사람인지 경쟁력 있는 인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마냥 일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채용 사이트에 있는 이력서를 업데이트 시켜본다. 거기서 희망 연봉도 적어본다. 만약에 희망 연봉을 예를 들어서 5천을 적었어. 연락 오는 데가 많아. 그러면은 6천으로 바꿔봐. 그래도 연락 오는 데가 많아. 그러면은 경쟁력이 나는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력서를 좀 업데이트 쳐봤으면 좋겠어. 마냥 일만 하지 말고. 이게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4,500을 받다 쳐. 5천을 적었지. 5천도 연락 많이 오네? 6천 바꿔보자. 6천도 연락 많이 오네? 그러면 1,500이 뛰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좋고 다닐 거지만 혹시 다른 회사에 제안이 온다라고 해도 굳이 거절을 안 하고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밖에서 경쟁력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인 거거든. 반드시 옮기라는 의미는 아닌 거고. 왜냐면 우리 회사가 나를 뽑아줬으면 좀 잘해주면 좋잖아. 근데 정말 상상밖에 더 많이 준다고 한다면 굳이 그 제안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인지가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전념했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 핑계만 대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안 하고 탓만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야. 내가 노력을 한다면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걸 한번 해보라는 거지. 핵심적으로 그 두 가지가 퇴사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지 않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직 시즌 되면 인사팀이 조금 힘든 시기가 와. A, B, C의 사람이 있는데 A는 A 등급이고 B는 B 등급이고 C는 C 등급이야. 세 명이 그만둔다고 했어. 그러면 B 등급, C 등급한테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 끝이야, 그냥. 근데 A 등급은 회사 팀장도 그렇고 위에 본부장이 쟤 어떻게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 정도의 A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떠날까봐 회사에서도 고민을 한다고. 근데 그 A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더 노력했다라는 것을 뭐 어필을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은 인사팀에서 미리 조치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떠나게 될 때 인사팀이 좀 타격이 있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했을 때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소통을 하고 어필도 하고 해야 한다는 게 그 두 번째라는 거야. 회사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신입들이 조기 퇴사 이야기 많이 하잖아. 조기 퇴사하면 뭐 3개월도 될 수도 있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1년을 근속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 퇴직금이 생기지. 근데 퇴직금이 몇 %인 줄 알아? 13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가 12달 월급을 받으면은 12달의 그 연봉을 13으로 쪼개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 13분의 1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7.6% 정도인데 거의 8% 가까워. 그러면 1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나가게 되잖아? 그럼 퇴직금에 그 돈이 없는 거야. 2년을 일하다가 나갔어. 그러면은 그 회사에 가잖아? 그러면 또 1년이 지나야 또 퇴직금이 쌓여. 그러니까 이직만 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퇴직금에 대한 8%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직을 할 때는 최소 20% 정도 연봉이 인상되는 데까지 않으면 손해인 거야. 이직을 하려면은 임금이 좀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한 10% 정도 치고 퇴직금 날아가는 거 한 8% 치고 2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0%라고 치면은 내가 연봉이 3,000이면은 600만 원 더 주는데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 회사는 내가 아는 회사, 저기 회사는 내가 잘 모르는 회사. 이름은 뭐 안 다치더라도 내부 환경이나 일하는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잖아.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연봉이 좀 눈에 띄게 오르지 않으면은 이직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퇴직금 자주 이동하잖아? 그럼 1년이 날아가고 또 1년이 날아가고 또 1년이 날아가. 그거 쌓이는 것만 해도 나중에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은 1,000만 원대가 넘을 텐데 너무 아깝지 않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회사를 이제 다니다가 보면 진짜 아니다 싶을 때가 있지. 근데 회사가 진짜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회사에서 우리 동료들한테 사랑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적이든 성격적이든 결과잖아.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회사가 진짜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혼자 약간 좀 고립된 생활을 하는데 회사가 진짜 아니다 하는 거면 그 사람이 진짜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은 결과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딴 회사 가도 이 회사 진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핑계만 하면서 돈단 말이지. 이게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게 무작정 퇴사했다가 공백기가 길어지면 본인이 이제 손해잖아. 전문성을 키우면서 네트워킹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네트워킹 한 대에서 저기에서 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을까? 대표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스카우트 하시죠? 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력서를 이제 업데이트 시키면서 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그 자기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고, 인사 담당자들도 약간 이런 게 있어. 왜 헤드헌팅 시장이 잘 되는지 알아? 보통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채용이 있네? 나도 지원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근데 일 잘하고 회사에서 칭찬받고 성과 잘 내고 있는 사람들도 채용 공고를 볼 것 같아? 잘 안 봐.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대충 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보다 나은 사람이 오길 바래서 이제 채용 공고를 낸단 말이야. 근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헤드헌팅으로 통해 납치를 해가. 그러니까 서치펌이라고 해가지고 이력서 업데이트 치라고 했잖아. 인재검색을 통해가지고 이제 납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 회사에 저 과장님을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헤드헌팅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이직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 그래서 면접 제의 요청이 많이 오면 연봉을 조금씩 올린다.
그러면서 내 몸값을 더 올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 그래서 퇴사를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밖에 너무 춥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고용지표, 경제지표, 수입 수출 지표 이런 것들 보면 너무너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가급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전문성을 쌓고 네트워킹을 키우면서 이력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 그게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난다고 때려치지 마시고 잘 참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